안녕하세요, 뽀블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여성과 경피독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태아나 유아들, 어린이들과 관련된 경피독을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 책은 이거 소책장 같이 하고 있어요. 페이지는 51페이지부터예요. 근데 사실 경피독이 성인한테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굉장히 위험하게 분류가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인들보다 어린아이들의 흡수율은 10배 정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경피독의 비율보다 어린아이들은 10배 정도 더 흡수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인보다는 훨씬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 유아나 특히 태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독성, 그리고 플러스 태아가 몸속에 있을 때 사용했던 많은 생필품들이죠. 대부분 거품 나는 세제들 같은 거,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많은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들어왔던 새로운 경피독에 태아가 벌써 노출이 되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성장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크게는 위험하게는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 만약에 뇌 손상이 왔는데 이게 무슨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손상이 아니고 화학적인 반응으로 손상되어 있는 뇌이기 때문에 뭔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특히 더 조심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성인들이 먼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무래도 경피독을 아예 없는 상황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횟수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안전한 제품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여기 책에도 여러 가지 그 연구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충격적으로 봤던 사례가 존스 홉킨슨 병원에서 태아의 탯줄을 300명 정도를 검사를 해봤더니 태아의 탯줄에서 300명 중에 2명 빼고 전부 다 중금속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얼마나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그러니까 태아가 모두 사람의 형태로 모든 기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손상이 너무 많이 돼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너무 무섭고, 그리고 실제 외국 연구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 사례에서도 굉장히 있어요. 최근 이화여대에서 연구 발표가 났는데, 실제 산모의 혈중에 수은, 중금속이죠. 수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태아의 체중이 굉장히 작대요. 그래서 왜 간혹 제 주변에도 그런 얘기 듣거든요. 출산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아이가 많이 성장하지 않아서 체중이 미달이라서 많이 드시라고 권유를 많이 받는 산모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수은 농도가 높을수록 태아의 체중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런 아이일수록 인지 능력에서 굉장히 수치가 낮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실 사지 멀쩡하게 나오는 거, 손가락 다 있고 발가락 다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겉은 멀쩡하지만 안에 뇌의 손상을 입고 태어나면 굉장히 그 아이에게도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른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노출되는 경로가 이제 산모들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초미세뿐만 아니라 중금속 같은 거, 그리고 엄마 몸속에 원래 있었던 독성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탯줄이나 또는 태어나고 나서 모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다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조금 위험한 몇 가지를 볼 건데, 56페이지.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매년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요. 올해 2020년도에도 코로나 동안 아이들이 학교가 지금 이제 병행하죠. 온라인과 이렇게 등교하는 걸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집에 늘 있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준치보다 훨씬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다. 그래서 리콜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의 뉴스가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렇죠. 지금 그거를 조금 자세히 한번 볼게요. 56페이지에 보면 2,000가지가 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뭐냐면 우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신발, 많은 제품들의 뭐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많은 제품들이 다 모양을 만들죠, 예쁘게. 그렇게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가소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가 넘는 게 검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납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경우 중금속도 4배에서 7배가 넘는 수치들이 계속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장난감들을 물고 빨고 체온이 높은 상태에서 가지고 놀고 피부에 닿고 학용품들을 꾸준히 계속 쓰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죠. 지금 여름 돼서 노출이 계속 많이 되는 뭐 튜브라든지 아이들 여름용 신발 같은 거, 이런 거에도 전부 다 검출이 다 심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기초 체온이 성인들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른들보다는 면역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경피독의 흡수율이 성인보다 10배 정도나 더 높은데 그게 얼마나 피부 속에 많이 들어갈까요? 근데 이렇게 물론 당연히 미친 영향이 성장이 안 된다든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암이라든지 면역기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에는 기형이 되거나 심할 경우에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성호르몬, 요즘에 성조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든지 하는 관련된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또 아이들의 비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것도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면, 학용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많으면 157배, 굉장히 많죠. 장난감들, 그리고 아이들이 입는 옷 같은 경우에는 258배, 굉장히 많은 양의 중금속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속상한 게, 물론 이제 국가에서도 많은 것들 이렇게 법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계속 제한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제품법이라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꼼수를 쓰시냐면, 13세 이상,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면 13세 이상이라고 표기를 하면 어린이 제품법의 기준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 법을. 근데 13세 이상 사용해야 된다라고 표기해도 사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사용을 하죠, 장난감이나 대부분의 제품들을. 너무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제품들이 유해인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표시하게끔 표시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또 많이 피해가고 있어서 정말 어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이들을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무방비하게 많은 생활 자체에서 경피독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물론 경피독은 체내로 흡수가 되며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10%가 겨우 배출이 되고 90% 정도가 몸속에 남아있게 되는, 경구독보다는 훨씬 더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몸속에서 바깥쪽으로 더 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 같은 거를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게요.